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년 사이에 다 두 분을 모시고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12월 달 말에 작년. 그래서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딴 설화로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번에는 가정사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지금 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시누이 그리고 아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져요. 맞습니다. 이틀 전에 김 위원장이 시누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폭로글을 올렸는데요. 미국에 살면서 본인은 칼럼을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이 앞서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다라고 한 발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허. 김 위원장은 두 분을 모신 적이 없고 두 부모님은 악담과 협박을 받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본인 명의의 조의금을 모두 가져갔다. 선산에 흙을 뿌리는 걸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했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풀었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 김 위원장 본인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하루 만에 그 아들이 나서서 관련된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고모야말로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고모의 다른 주장들도 하나씩 반박을 하면서 본인의 상속 포기 결정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어허. 그만큼 본인과 어머니 모두가 조부모의 상속을 포기했다며 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고모에 대해 명예훼손, 뭔가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공방 지금 정치권도 거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람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를 수습한다며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사과하면서 했던 시부모 18년 부양도 새빨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은경 위원장께서 뭔가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종수 씨, 우리가 이제 앞서 들어봤지만 이 얘기가 이제 노인 폄하 발언 해명하다가 이제 나온 소리인데 이게 이제 가족사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되고 번지고 있거든요. 뭐 조금 전에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는 뭐 개인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지금 이게 본질과 동떨어진 얘기가 더 부각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도 지금 사실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누이와 올케 간에 사업체의 명의 이전이라든지 또는 시부와 남편의 어떤 죽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시누이와 올케가 아니라 이번엔 고모와 조카 간의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네. 들여다보면 사실상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사, 또 그렇죠. 가정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본질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또 이걸 정치권에서 대답하는 어떤 방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회에 찾아가서 해명을 하는 와중에 내가 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선산에 묻어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우이가 반박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모신 게 아니고 따로따로 살았고 또 뭐 사업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아들이 또다시 나서서 아니다. 그럼 지금 그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도 보냈고 상당히 관계가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의 해명까지 일단 보고 그것만 초점을 한다면 자신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시부모를 모셨다 안 모셨다가 본질이라면 그래서 어르신을 공경했다라는 게 본질이라면 아들의 해명은 이렇게 돼요. 할아버지가 전주로 내려가셨고 자주 찾아뵀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본질로만 얘기하면 그렇다면 모셨다는 표현은 너무
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시부모로 모셨다라고 이 며느리 참 괜찮다라고 한 건 사별 후에도 그렇게 시부모로 모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진 않죠. 예, 물론 많지는 않다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한 건데, 근데 실제로 모셨느냐라는 논쟁까지 가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신우이가 뭐라고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불편한 건 앵커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가정사니까 그냥 차치해 두는 게 맞아요? 일단 뭐 가정사는 가정사인데 이제 뭐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이게 거짓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셨느냐 정말로 거기에서는 다들 그렇게 들렸잖아요. 네. 같이 살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남편이 이제 일찍 죽어서 이제 사별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다들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같이 산 건 아니다라는 건. 그게 이제 좀 핵심적인 것 같고, 뭐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1996년 편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거는 2006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안 좋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디테일하게 다 해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약간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권위 그리고 신뢰도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사퇴를 할지 말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혁신위가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논란까지 이제 본인의 설화에 더해서 이런 좀 뭐 거짓말 논란까지 좀 있으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 부분은요, 공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민주당 혁신위원회 당초에는요 다음 달까지 활동 예정이었는데요, 이 기간을 줄여서 오는 한 20일 정도의 활동을 종료할 거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활동 종료에 대해서, 조기 종료에 대해서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윤영찬 의원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혁신위를 운영해야 될 동력을 이미 상실을 했다. 도덕적 권위, 윤리적 권위도 상실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 위원장 또 노인 폄하 말실수 뭐 나오고 이게 지금 완전히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라면 빨리 혁신을 접어야죠. 혁신위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자고 주장을 하셨고 그걸 또 실행에 옮기신 분이 이재명 대표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지 뭐 최근엔 또 이 본인의 개인적인 시는 거죠. 이런 예. 문제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자, 김준일 에디터, 이르면 내일 이제 뭐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혁신안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박강원 원내대표도 반대를 하고 여러 비명계 의원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1호 혁신안 뭐 반쪽짜리다 이런 평가 받고, 2호 혁신안 뭐 된다 만다 뭐 아직 말도 없고, 지금 어쨌든 20일쯤에 조기 종료를 하는 한 열흘 남짓 기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발표할 이 혁신안 과연 영이 서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윤영찬 의원도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어떠세요 좀? 일단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습니다. 조금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권리당원의 60표가 대의원 1표, 이제 전당대회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축소해야 된다. 그 전에는 한 100표 정도의 네, 그렇죠. 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줄인 건데 더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일부 저는 그런 의견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면은 밖에서 보기에 민주당이 혁신했다고 사람들이 볼까요? 사실 그러니까 별로 이게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어요. 당원들한테는 관련이 있겠죠. 당원들은 내가 뽑고 싶은 사람, 권리당원들 특히 이게 뭐 100만 명이 된다라는 권리당원들에는 관심이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지금 나오지? 이제 좀 한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가 이제 문제에서 꼼수 복당 뭐 이거 안 하기라는, 그렇죠. 그거는 정당성이라도 있고 지탄을 받았는데,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봉투 사건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대의원제 때문에 그래. 그럼 현역 의원들도 받았는데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제를 폐지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매끄럽지가 않고 이게 혁신으로 비춰질지 뭐 그리고 당내 갈등만 더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혁신위가 이거를 올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논란만 더 커지고 네. 다들 다른 혁신안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쭉 보면서 민주당 혁신위원회 출범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기억에 특별히 남는 게 혹시 있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김은경 위원장의 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서 하루 만에 사퇴하고 나서 김은경 위원장이 처음으로 정치 경력 없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임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뭐 그랬었죠. 그런데 첫 일성으로 나온 것이 돈봉투 사건을 검찰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어떤 진실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이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건이라든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라든가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어떤 혁신을 위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언부터 했다는 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노인 폄하 발언까지 사실상 도덕성과 청렴성을 그 어느 직위보다도 이 높게 요구돼야 하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히려 누군가를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혁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낳기에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지금 이 혁신안을 물론 1호 혁신안, 2호 혁신안 나오기는 했지만 당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네. 반발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는다 한들 그것이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혁신이 자체가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승재현 의원은 이제 쭉 이렇게 논평 들으셨는데 이대로 조기 종료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는 맞아요? 아니면은 꿋꿋하게 뭐 지금까지는 뭐 비판을 받았지만 이 비판 만회하기 위해서 쭉 가는 게 나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혁신이라는 건 앵커 황골탈퇴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겠다. 이게 혁신위원회의 모토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모토를 만들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야 하는데 지금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위원장의 말과 위원장의 행동 그리고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뭐 이건 개인적인 가정사가 제가 뭐라고 말할 필요는 그렇죠. 없겠지만 가정사까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간들 황골탈퇴 처음부터 끝까지 바꿀 수 있는 동력은 분명히 상실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뭐 국민의힘도 정말 잘 돼야 되고 민주당도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잘 되려고 생각하고 내년에 총선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고민한다면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그러면 이번 혁신위가 1차적으로 어떤 혁신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임 폄하 발언 지난 한 주 정치권을 크게 강타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휴가 기간이라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오늘 휴가에서 복귀한 첫날이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대표님,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그 노인 폄하 논란이랑 이제 가족사 폭로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대표님 직접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경질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도 노인에 방문하실 계획 있습니다. 자, 이종훈 시장님, 지금 노인 폄하 발언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유감을 표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 혁신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묻는 건 뭐냐면 혁신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뭐냐면 임명권자잖아요. 그렇죠. 이 임명권자라는 건 인사, 즉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을 때 혁신위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인사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네. 그런데 벌써 2번이나 지금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었다. 이래경 내정자부터 포함을 하면 그래서 기자들이 묻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리더십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즉 당대표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것을 종지부를 찍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슈를 돌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사권은 얘기했으니까 하나는 상벌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을 줄 건 상을 주고 벌을 줘서 명확하게 그걸 그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당에 자신이 가까운 사람,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해버리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뭐 이렇게 그 유감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질수록 이 비명계에 아마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계속 이루어질 테고 혁신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또 그 비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이 혁신위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 건에 연루됐다라고 알려진 현역 의원들 한 10여 명 정도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당사자들은 다 사실무근이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받은 19명 명단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내에서 사실관계 좀 파악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로서는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입니다. 윤관석 의원 구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돌이켜보면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분명한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허준 변호사, 지금 보면 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실명을 언급했다 이런 이제 보도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무더기 소환 조사에 영장 청구 이런 예상들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관석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의원들 명단 19명을 특정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이 정도를 특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지금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라는 증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관석 의원의 구속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 의원의 진술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9명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송영길 전 대표에게로 수사의 칼날이 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보면 어쨌든 앞서 우리가 했던 혁신이 문제도 있지요. 지금 돈봉투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 실명도 거론되고 있지요. 지금 소환조사 얘기도 나오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오늘 휴가에서 복귀했어요. 이재명 대표 머릿속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겁겠죠. 무거운데 사실 혁신위는 솔직히 안중에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제 곧 종료되고 뭐 일에 해체를 하나 뭐 해체를 안 하나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고 돈봉투 사건도 본인이 사실 직접 이건 관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마음일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 사법 리스크죠. 그러니까 특히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곧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고 네, 그런 예상도 그러면 이제 조만간 체포영장이 언제 날라오느냐 8월이냐 9월이냐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매주 지금 금요일마다 2주 간격으로 지금 재판받으러 지금 뭐 선고법에는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이것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만에 하나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구속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당 상황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일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당장 내일 또 관심이 가는 건이 하나 있죠.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관련인데 여기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좀 촉각을 더 곤두세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